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움직이고 액션이 있는 그 CSS를 다루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형태로 우리가 다양한 시점에 따라서 객체를 움직이는, 그리고 변화하는 부분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이제는 우리 CSS로 하는 부분들, 그 움직이는 거는 끝났고요. 반응형 웹 디자인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앞으로 우리가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좀 집중해서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네, 반응형 웹 디자인이고요. 반응형 웹은 리스폰시브 웹으로 데스크톱, 그리고 태블릿, 스마트폰 해서 접속하는 다양한 기기 종류에 따라서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도록 만드는 페이지고요. PC랑 모바일이랑 각각 사이트를 원래는 제작을 했었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PC 버전, 모바일 버전 따로 제작을 하고, 만약에 접속하는 그 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PC 버전을 보여주기도 하고 모바일 버전을 보여주기도 하는 방식으로 예전엔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CSS로 각 크기별로 모양이 달라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반응형 웹입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이 두 개가 아니고요. 한 소스 파일에서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각각 모양이 달라지도록 이 크기에 따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게 반응형 웹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처럼 하나의 사이트에서 사이즈를 줄이면 너비에 따라서 쭉쭉쭉 모양이, 그리고 레이아웃이랑 배치가 바뀌어지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요새는 제작된 것들이 많은 추세고요. 이 부분을 알아보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브라우저를 줄였을 때 페이지의 구조가 바뀌는지, 아니면 페이지가 그대로 있고 브라우저만 작아지는지, 밑에 스크롤바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시면 페이지가 반응형으로 제작됐는지, 그리고 두 벌로 작업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메타 태그 기억하시나요? 네, HTML 구조 배울 때 우리 메타 태그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웹사이트를 우리가 반응형으로 제작을 하려면 메타 태그를 이용해야 되고요. 메타 태그에서 뷰포트 속성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 태그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메타 태그는 해당 페이지의 정보인 메타 데이터를 정의하고요. 우리 대부분 그 HTML 안에 헤드 값에 있는 애들은 다 컨텐츠에 뿌려지는 내용이 아니라 브라우저, 다른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용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내용들은 바디에 있는 컨텐츠 영역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메타 태그는 헤더에 들어가 있는 속성이고요. 결국엔 메타데이터는 브라우저나 또는 검색 엔진,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검색을 하는 엔진들한테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안내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메타 태그를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어떻게 정의해 주느냐에 따라서 브라우저가, 그리고 검색 엔진이 이 페이지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검색이 잘 되고 안 되고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자, 메타 태그의 속성은 키워드가 있고요. 키워드는 검색 엔진을 위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한테 얘에 대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페이지에 대한 그 키워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HTML, 메타, 태그,
동양미래대학교 이렇게 하면 이 페이지는 동양미래대학교랑 연관되어 있는 페이지다 라고 검색 엔진이 이해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검색을 했을 때 동양미래대학교로 검색을 했을 때 이 페이지가 발견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브라우저 그 검색 엔진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달려지고, 그래서 이 키워드 속성으로 검색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잘 검색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디스크립션은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에 대한 설명을 적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타, 네임, 디스크립션 하고 컨텐츠 안에 값을 넣어주면요, 페이지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브라우저가 인식을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페이지를 공유를 하거나 이 페이지를 뭐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네이버나 링크나 이런 식으로 우리 공유하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공유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글이 나와요. 그 설명글을 담당하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저자, 이 페이지에 대한 웹페이지를 누가 제작했느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네임에 어썰을 넣고 컨텐츠 넣습니다. 자, 뷰포트는 우리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요. 뷰포트에는 메타, 네임을 뷰포트로 넣고요. 컨텐츠에 값을 넣어주는 형식,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캐릭터 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찰 셋이라고 하죠. 네, 이게 캐릭터 셋인데요. 문자 셋을 설정해 주고요. 메타 하고서 캐릭터 셋 하고 값을 입력해 줍니다. UTF 파일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우리 EUC-KR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문자 셋을 넣어 줄 수 있는데요. 우리 한글을 담기 위해서는 UTF 파일로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파일 깨져서 한글 안 나오고 했을 때 캐릭터 셋 넣는 거, 그리고 파일에 대한 인코딩 확인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문자 캐릭터 셋, 우리가 메타에서 설정한 캐릭터 셋과 파일을 저장했을 때 인코딩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메타 태그 지금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페이지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페이지 반응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테스트.html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샘플 복사해서 웹테스트 안에 넣어줍니다. 자, 타이틀 웹테스트 해주면, 자, 우리 페이지 웹테스트 실행해주면요, 위에 상단에 웹테스트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 웹테스트가 우리 실제 네. 자, 웹테스트 여기 타이틀로 바뀐 거 확인되고요. 그래서 위에 우리 브라우저들한테 보내는 값들 여기서 정의해 준다 그랬었죠. 네. 메타 태그 입력해 주고요. 네임 값으로 우리 아까 배웠던 값들을 넣어 볼게요. 여러 가지 메타 태그로 넣을 수 있는 속성들은 되게 다양한데요. 우리 필요한 값들에 따라서 잘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 컨텐트 넣는다고 했고요. 키워드는 브라우저한테, 검색 엔진한테 알려주는 이 우리가 만드는 페이지에 대한 키 값이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나중에 이 페이지가 서버에 올라갔을 때 키워드 값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배웠죠? 네,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넣어주면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지금 키값은 동일합니다. 메타 태그 형식은 지금 다 비슷비슷하고요. 컨텐츠 넣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어서 다음에 뭐 했죠? 뷰포트. 뷰포트는 이따가 정의해 볼게요.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네, 캐릭터 셀. UTF-8로 해서 정의해 줍니다. 자, 캐릭터 셋 맨 위로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페이지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브라우저한테 값을 알려주고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을 꼭 해주는 거고요. 우리 지금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라우저한테 얘가 어떤 애인지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메타 태그들 입력해주는 거 같이 배우고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 우리 지금 설정해봤고요. 이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웹페이지에 컨텐츠가 아닌 브라우저에 보여주고 검색 엔진에 보여주는 부분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색이 더 잘 되게끔 해주고 이 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메타 태그 속성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메타 태그 배운 게 뷰포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배워봤던 건데요. 뷰포트는 어떤 단어냐면요. 모바일 브라우저들은 뷰포트라고 알려진 그 가상 윈도우상의 페이지를 뷰포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뷰포트를 렌더링 한다고 하고요. 뷰포트의 크기는 웹 브라우저 사이즈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줄이면 뷰포트가 줄어드는 거겠죠. 근데 모바일 브라우저의 경우는 지금 PC에서 그냥 웹브라우저 이렇게 줄이고 하면 이게 뷰포트가 당연히 같이 줄어드는데 모바일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그 뷰포트의 사이즈가 달라요. 브라우저 사이즈랑 뷰포트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사이즈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브라우저 사이즈보다 좀 적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뷰포트를 좀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모바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뷰포트는 기본으로 980 픽셀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PC 버전에서 보다가 사이즈를 그냥 모바일 버전으로 줄여버리면 우리 모바일에서 PC 버전 들어가면은 되게 조그만한 글씨로 그 전체 페이지가 작게 잡히는 경우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PC 버전을 모바일에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해갖고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경우가 뷰포트가 정의되지 않아서예요. 왜냐면 모바일 사이즈 기준이 980 픽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뷰포트의 사이즈를 맞춰주는 작업을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메타 태그에서 똑같이 네임은 뷰포트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 안에 컨텐츠를 채워줍니다. 뷰포트의 컨텐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바일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결정되겠죠.
네, 뷰포트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속성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with 그냥 느낌으로 오시죠? 뷰포트의 가로 크기 사이즈를 말하고요. 기본으로 우리 어떻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모바일 페이지에서 웹 페이지 띄우면 뷰포트 980 픽셀로 잡혀요. 기본은. 그래서 우리가 기본 with 값을 숫자로 정의해 줄 수도 있고요. 디바이스 with 이렇게 해갖고 기기값 with 값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바일에서 접속해도 뷰포트의 사이즈가 980이 아니라 기기에 해당하는 너비 값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로 임의로 입력 안 해줘도 각각 기기에 맞게끔 화면을 설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with, 디바이스 with가 되게 핵심적인 코드고요. 높이는 뷰포트의 세로 크기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니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초기에 로드 됐을 때 스케일, 이 레벨을 말하는데요.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확대를 했을 때, 축소를 했을 때 이 기본 그 레벨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1.0 기본 딱 세팅되어 있는 보여지는 그 레벨이고요. 미니멈 스케일 같은 경우는 기본값은 0.25고요. 최대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미리 정해 줄 수 있고요. 맥시멈 스케일도 기본값 1.6인데 최대로 얼마나 확대를 해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유저 스케일러블 해가지고 기본값은 yes고요. 사용자에서 확대하고 축소하고를 할 수 있게끔 해줄 거냐, 스케일러블 우리 이거 확대 축소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속성이고요. 기본값은 yes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 축소를 가능하게끔 하려면 굳이 설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확대 축소를 막겠다라고 하면은 유저 스케일러블을 no 해주시면 되겠죠. 네, 속성 값은 지금 우리 이렇게 알아봤고요. 우리 기본 제일 베이직한 뷰포트 설정해 줄 때는 메타 네임 뷰포트를 with 값, 디바이스 with, 이니셜 스케일 1.0으로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 우리 기본 모바일 사이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웹 테스트에서 우리 영역들 이것저것 만들어 볼까요? div도 만들어 보고요. H2도 만들어 보고요. 입니다. 이것저것 만들어 보세요, 지금. div. div h2 이것저것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빨리 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보는데, 여러분은 저를 보는데 저는 여러분을 못 봐요. 한 분 한 분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빨리 보고 싶고요. 여러분만 저를 보고 있다는 게 되게 속상해요. 어떤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어떤 걸 배우고, 그리고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게 재밌고 어떤 게 어려운지 직접 듣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얼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 새로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F12 눌러가지고 우리 이 코드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스타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스타일 태그로
클래스 박스 주고요. 점 박스 100픽셀 100픽셀 백그라운드 레드 이렇게 주고요. 네. 그리고 H2는 폰트 사이즈를 30픽셀 주고요.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이즈들 주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 F12 개발자 도구에서 크롬에서 띄우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 모바일 사이즈로 굳이 변환을 안 해도요.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맨날 영역 잡았던 이 셀렉트 이 도구 말고요. 오른쪽에 핸드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토글 디바이스 툴바라고 해서 클릭을 해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모바일 사이즈가 딱 맞춰져요. 보이시나요? 네,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바디 값이 600 HTML 값이 980으로 맞춰져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맞죠? 뷰포트 980이 기본으로 잡혀버리고요. HTML 980인 사이즈로 지금 텍스트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지금 우리 핸드폰에서 봤을 때의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글자가 하나도 안 읽히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한 번에 보려고 노력을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뷰포트 웹 반응형으로 해주려면 뷰포트를 먼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메타 네임 뷰포트 해주고요. 컨텐츠는 뷰포트의 사이즈를 맞춰준다 그랬어요. 위드를 뭘로 했죠? 우리 아까? 네, 디바이스 위드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위드로 바꿔주고 기본 스케일을 1.0으로 해줬죠. 이니셜 스케일을 1.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죠. 네, 지금 여기 땡땡이 아니라 equal가 들어가야 되고요. 보이시나요? 확인되세요? 자, 우리 모바일에서 접속했을 때는 이렇게 크게 보여야 되죠. 뷰포트가 지금 400으로 나왔어요. 우리 지금 디바이스 사이즈가 400이기 때문에 뷰포트가 400으로 맞춰져서 400 안에서 이 해당 폰트가 나올 수 있게끔 우리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모바일 버전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뷰포트 설정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뷰포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뷰포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웹페이지가 PC로 모바일로 접근했을 때 이 사이즈가 우리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이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게끔 가독성부터 시작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 디바이스에 맞춰져서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뷰포트 이거 하나만 설정해주면 각각 기기에 맞게끔 우리가 화면을 구성해서 훨씬 더 데이터를 보기 좋게 그에 맞게끔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스케일 1.0 디바이스 위드 지정해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뷰포트 전체 사이즈, 기기 사이즈에 맞게 바뀌는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뷰포트 설정 하나만으로 일단은 웹 반응형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은 하고 간다라는 거 배웠고요. 다음에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우리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게끔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CSS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 배울 예정입니다.
자, 뷰포트 적용을 했을 때 우리 방금 테스트 다 했고요. 뷰포트를 적용 안 했을 때, 그리고 디바이스 위드를 우리가 줬을 때, 그리고 스케일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값이 달라진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우리 일단 디바이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까지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조건을 세세하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게끔 하는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